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 프로촉 가이드 김용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다시 또 비가 내리네요. 낮에는 글쎄요. 그렇게 비가 올 거라는 전조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예. 항상 우산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식사하러 나갈 때 화창한 가운데 나갔다가 밥 먹고 나왔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산 우산이 벌써 3개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이에 원팀 협약식이 있었고 방금 끝난 TV 토론회에서 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원팀을 복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너도나도 밝혔는데 하여간 TV 토론회에서는 굉장히 각을 세운 그러면 또 계속 이어졌습니다. TV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부분인데 네.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X. 예. 사면 불가 얘기죠. 예. 근데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세모죠, 세모. 예. 이걸로 봐서는 일단 이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후보 간의 입장이 뚜렷이 이제 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예. 본인이 이 새해 벽두에 사면 예. 얘기 꺼냈다가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하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에 그 발언을 취소했는데 예.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때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줘서 놀랐다, 울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오늘 왜 다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입장 표명을 했는지. 근데 어쨌든 5월 달에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새해 초하고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니냐, 말을 바꾸는 정치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면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예.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표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런저런 고려를 해서 세모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 백제 발언이 핵심 공방이었는데 또 사면론이 이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또 공방의 포인트가 바뀌는 것은 아닐지 주목이 됩니다. 글쎄요,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니까요. 이걸 가지고 새롭게 싸우진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원팁 협약식 이거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다 며칠간은 조용해질 가능성이 있다. 오늘 TV 토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앞에 한 30분 정도 봤는데 네. 예선 경선 때보다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협약식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이 일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론이 네. 부추길 거거든요. 언론은 싸워야 재밌고 그렇게 써야 제목을 그렇게 달아야 또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그 법사위 이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겨주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견해 차이가 드러났을 뿐인데 상대 후보를 비난한 것도 아닌데 충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언론이 제목을 뽑으니까 이거 두 후보 사이에 싸움이 붙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TV 토론 과정에 네. 속보가 계속 떴어요. 예. 이재명, 이낙연 반격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부추겼을 때 그 상대 진영에서 그거를 보고 원팀 약속하기로 해놓고 또 이러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맨날 싸우네. 또 이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만 오늘 토론에서 제가 앞부분만 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선전 때는 8대1로 이재명 때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낙연 후보한테 질문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상승세. 상승세에 있죠. 근데 상승세에 있는 것이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다 이재명을 때렸는데 그 과실은 이낙연한테 다 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네. 스탠스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남 좋은 일만 했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네거티브가 이제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에 다소 좀 회의적인데요. 사실은 이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이들은 캠프는 아닙니다. 예. 그 주변에 이제 이른바 지지자로 불리는 이들이 이 분위기를 사실 극한의 그 대결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정도는 나와줘야
후보도 우리는 네거티브 안 했다 이런 명분을 손에 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예. 지난 민주당 경선 2017년도 경선 때 네.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분파라고 하는 극성 지지층들이 네.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위, 3위 후보한테 굉장히 댓글이라든가 이걸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당시 안희정 후보 등등이 네. 그 문재인 후보가 좀 자제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선 과정에 양념이다. 아. 이렇게 발언했다가 또 나머지 예. 캠프에서 발끈했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그 소위 말해서 네. 뭐 돈 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저렇게 해주는데 그걸 하지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근데 지난번에 그 드루킹의 그 존재를 또 확인한 상황이니만큼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저도 제 개인 방송에서 좀 의혹 제기를 했고 네. 뭐 다른 유튜브도 의혹 제기를 했는데 네. 이게 캠프에서는 한 일은 아닙니다만 네네. 어쨌든 지지자가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댓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배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조직적이고 왠지 프로가 개입된 듯한 느낌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드루킹 같은 직업적 지지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들의 개입으로는 선거판이 더 콘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도 아니, 감안하고 그거는 또, 예. 예, 지금 뭐 김경수 지사가 그 건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만 네. 여야 할 것 없이 예.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브로커들이 나와요. 예, 사실은. 나타나서 네. 접근해서 나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 나 이만큼 표 있다. 뭐 이렇게 과시하면서 네. 접근하거든요. 과감히 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 특히 그 기성 정치 세력 또 기성 정치는 온라인에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아무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 수십 년 전부터 이제 보편화됐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서 우리가 한번 힘을 써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그런 모종의 세력들 이들을 내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 꺼낸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탄핵 찬성 투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또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호남 대통령 불가론. 예. 네. 뭐 이것 때문에 뭐 지금까지 오늘 협약식 이전까지 뜨겁게 이걸 놓고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 자 이거 누구한테 더 마이너스가 될지 이 손익을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무현 탄핵 투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진위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과 하느님만 알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인물이 사실은 내가 반대했습니다. 네.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예. 그 사람도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증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공방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 있어서 네.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계속 공격하면 네. 뭐 네거티브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혹 제기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네.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남 불가론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지역 비하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일단 이거 던졌다는 것 자체가 예. 지역 비하가 아니라는 게 되는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호남 이야기만 꺼내면 그럼 지역 비하냐 이렇게 반격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뭐 김남국 의원이 또 과거 이낙연 후보의 호남 발언, 네. 호남 출신인데 뭐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운데 참 잘 하셨다, 뭐 이렇게 농협과 관계된. 중앙회장. 예. 예. 그럼 그것도 호남 비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낙연 캠프에서도 그만해야 됩니다. 이거. 아 그래요. 우리 저 이동용 앵커를 보면은 라디오 진행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전범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예. 아 이렇게 자로잔 듯한 중립. 정말 저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저 휴가 갈 때 대타 할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갈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여름 휴가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라디오 진행하면서 떠나는데 네네. 올해 고민 중입니다. 이거 예. 뭐 코로나19 시국에 예. 어디 갈 곳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 중인데 만일 떠나게 되면 대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 프로듀서께서 허락을 하셔야지 뭐 우리끼리 그렇게 밀거리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작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추천 알겠습니다. 진행자로서. 예. 예. 자, 결국 당내 친문과 호남 민심을 두고 두 후보가 쟁탈전을 벌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선두로 단독 질주를 하다가 네네.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재명 지사는 뭐 보합 정체 이렇게 됐고, 근데 이낙연 캠프에서 굉장히 고무가 됐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 치고 나가지 못해요. 아하. 그 이후로 치고 나가야 이제 뭐 경선도 흥행이 되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이후로 못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캠프에서는 왜 못 올라갔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전략으로 그 정도 올라온 것은 잘했다. 네. 다만 이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예. 지금과 똑같이 하면 성적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지금과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지금같이 뭐 호남 비하론 이런 거 이게 적합하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보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재명을 잡을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 싸움이다. 지난번에는 이재명이 못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에서 각성을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재명 캠프는 각성하고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컷오프 이후에 전열을 정비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캠프도 예. 지금까지 전략은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다가 예. 시간이 지나면은 후보들이 한 명, 두 명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퇴를 했을 때 그 표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7시에 그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 인터뷰합니까? 예. 예. 또 재미있는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야권 상황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에 이준석 당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만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당직자들까지 캠프에 영입하면서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외연 확장 후에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김병민 대변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8월 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 언제쯤 이 당에 합류를 할 것인지 뭐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만나고 오세훈 박형준 만나고 국민의힘 전형직 의원이 캠프에 참여하고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예. 국민 10명 중에 8, 9명은 입당한다고 볼 거예요. 네. 그 시기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외연 확장 후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아직도 이렇게 모호한 스탠스를 보이면 네네. 이 결단을 못 하나? 이렇게 오판할 수 있었어요, 국민들이.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상승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갈 어떤 현실적인 그 필요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지지율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가족 리스크 또 본인의 어떤 말실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네네. 캠프가 구성이 꽉 됐잖아요. 이제 네네. 전현직들.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적 판단이 안 된다고 봤는데 네. 캠프가 구성이 되고 언론에 이준석이나 뭐 또 지금 오세훈, 박형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 후보가 네. 부산 가서 예.
돼지국밥 먹으면서 반주하는 게 네. 그게 우리 언론이 그렇게 실어줄 일입니까 사실? 그러면은 여권 후보도 다 똑같이 그렇게 실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야권의 1위 후보로서 언론의 도움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캠프 구성도요. 결국 국민의힘 유력한 정치인 누가 이렇게 설계해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을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또 오를 수 있었다 보거든요.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다음에 캠프가 좀 이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 네. 근데 그 또 일시적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입당한다 안 한다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판단해야 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당에 들어가면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머뭇거릴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검증이죠. 검증. 그러니까 경쟁 후보한테. 그럼요. 예. 특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예. 아니 이낙연, 이재명, 네. 이낙연 의원이 대표 시절 또 대표 선거 나가기 직전 네. 경기도 찾아가서 두 사람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분위기. 작년 7월 말이었죠. 지금 거의 원수지간 아닙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당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 거기다가 지금은 홍준표 의원만 본인의 SNS로 가끔 이렇게 쏘지만 네. 당에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 이외의 모든 후보들이 때릴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네. 조금 더 보자. 예. 근데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빠지면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러브콜을 보내지 않아요. 그게 지금 한 몇 퍼센트 선이라고 보세요? 뭐 20% 무너진다면 20% 선. 예를 들면 네.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러브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 네네. 그때는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는 네.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면 나는 후보를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오시라고 네.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누가 안철수 후보가 당에 들어오라 그럽니까? 아무도 말 안 하지. 그렇지. 지지율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값 높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 누가 이렇게 밖에서 좀 더 세를 확장하시죠.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건지. 뭐 조언을 했든 안 했든 결단은 후보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해야 될 문제. 조언을 한 사람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 수 없죠. 예.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까? 예, 알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양상인데 이것도 역시 언론들이 띄워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아니,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국민들이 알고 지지하는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아니 인지도는 분명히 떨어지죠. 네. 다만 빨리 입당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지지율이 폭등한 현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주자 중 홍준표 의원이 투수 때문에 버티고 있잖아요. 네네. 홍준표 의원을 어쨌든 제껴야지만 네. 그다음에 자기 자리가 온다.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터졌습니다. 기혼이었던 양모 전 검사와의 동거설 의혹인데 양 전 검사의 모친과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언론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 전 검사가 모친이 치매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니 윤석열 캠프에서는 또 보도한 열린공감TV 측을 형사고발한 상황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74만이 넘어갔고요. 또 오늘 보니까 구독자 수가 40만이 또 넘었어요.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주요 언론도 이 보도를 외면할 수 없어서 계속 받아시다시피 하는 그런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요 언론들이 처음에는 받아서 안 썼습니다. 네. 그런데 양 검사 측에서 예. 우리 어머니가 치매다라고 반박하니까 그때부터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꾸를 안 했다면은 뭐 그냥 안 받았었을 겁니다. 묵살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본인이 줄리다라고 네.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레거시들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전에는 아무도 못 썼는데 똑같은 겁니다. 네. 양 검사가 말하지 않았다면 안 썼을 텐데 이제 직접 대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게 뭐 윤 전 총장 측에 좋은 것 혹은 양모 검사 쪽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뭐
양 검사의 모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장모의 동업자인 또 양모 씨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작은 엄마 부분이라든가 정모 씨 아닌가요? 정모 씨. 정모 씨, 예, 예. 그다음 작은 엄마 부분 그리고 KBS 취재 결과에 의하면은 어쨌든 최 씨 그리고 김건희 씨, 양 검사 같이 해외여행 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다 입증된 거니까 네. 이렇게 중복 증언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 언론들이 취재 들어가서 나중에 거짓말 논란을 번지면은 치명타로 돌아와요. 또 무고 혐의를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주 뭐 진실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사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대선 국면에서는 도움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게다가 뭐 민주당도 예. 지금 국면에서는 이거 가지고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본선에 가면 네. 모든 게 다 끄집어내서 공격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네. 특히 여성표 공략하기 이게 너무 좋다. 네네. 판단하면은 뭐 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직접 대응하는 과연 옳은 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정치에서 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네. 뭐 툭하면 고소 고발이에요. 예. 정치인들은 그런 거 좀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서 했다든가 네.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면 예. 웬만하면 정치인들 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이 봅니다. 정치적 사안을 그 정치로 검찰이나 보내야죠. 그럼요. 법원에 가져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예. 이야기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이야기만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프로초가이드 김용민 평론가는 다음 주 만나 뵙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